안녕하십니까. 대치 아이디에이 입시 연구소 소장 이우종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 예고드렸던 대로 2022학년도 서울대 일반전형 수학 구술고사 대비 시뮬레이션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제가 학생으로 빙의해서 직접 면접을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가상의 면접관들이 앞에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하겠고요. 자, 그리고 자, 문항은 작년도 기출 문항 중에 한 문항을 시행해서 자,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면접실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면접관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먼저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 안 되고요. 반드시 크고 씩씩하고 자신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인사하기 그거부터 꼭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떤 말씀이냐면 당일날 분명히 긴장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나 일단 차분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좀 냉정한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흥분되면 말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말이 빨라지면 이 사람이 지금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거와 관계없이 막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좀 천천히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고등학생이시죠? 자, 그러면 내 앞에 앉아있는 면접관이 중학생 동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등학생이 중학생 동생에게 설명한다. 그러면 어려운 말로 설명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들 눈높이에 맞는 쉬운 설명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쉽고 자세한 설명으로 중학생 동생을 이해시킨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뮬레이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말투는 선생님 말투 아니고 학생 말투, 약간 긴장돼서 약간 딱딱한 그런 말투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의 빠르기나 아니면은 말의 정확성 이런 것들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hx 함수와 2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최대가 되는 실수 b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두 그래프의 교점 개수를 찾는 것이 핵심 내용이므로 각각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x부터 자, 식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hx는 문제에서 지원 서클 g2x로 합성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G1 괄호치고 G2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G1X의 X 자리에 이 G2X를 집어넣게 되는 것이니까 자, 지금 여기 함수식 속에는 문자 X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그대로 0과 1이 됩니다. 자, 대신에 여기 주어진 구간 속에 X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X 자리를 G2X로 바꾸기로 하였으니까 여기 있는 X 역시 G2X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1 이상 G2X 0 미만 그 다음 0보다 크거나 같고 G2X 1보다 작거나 같다.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범위는 X값이 아니고 Y값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Y값 범위에 해당되는 X값 범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G2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G2X는 사인 4파이X로 주어져 있고 자, 이 그래프는 주기에만 변화가 있는 사인 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주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는 사인의 기본 주기 2파이를 x합계수 4파이로 나눈 거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가 최대값 1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해서 여기에 도착하면 한 주기가 완성되는데 주기가 2분의 1이므로 여기가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x값의 범위는 0에서 1까지이므로 자, 이 그래프를 한 번 더 반복해서 그려주면 여기가 바로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0보다 작은 즉 이 y값 범위에 해당되는 x의 범위를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이것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0은 여기가 0이므로 자, 지금 이 두 개의 상수함수 사이에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x값이 4분의 1이고 여기 x값이 4분의 3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구간은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고 요 두 번째 구간은 4분의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g2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당되는 정의역 x의 범위를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y값 1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결국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 위에 요 점 하나가 더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x값 범위로 나타내보면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또 하나 x = 1 이렇게 x값이 세 가지 구간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2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6, x에 x-b로 인수분해 되어 있기 때문에 x절편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x절편은 0,0과 b,0이 되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볼록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 학생, 근데 거기서 b가 0보다 항상 오른쪽에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문제에 보면 실수 b라고 했기 때문에 b는 음수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양수도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hx는 x값 0부터 1까지만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장에서 hx는 자, 0 또는 1이었습니다. 자, hx가 0이 되는 곳은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그리고 4분의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두 군데에서는 0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가 1이다. 요 세 군데에서는 요 함수식이 1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수함수 0 또는 1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요 hx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처음 구간 0부터 4분의 1까지의 구간에서는 이렇게 상수함수 1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문제는 여기 2차 함수의 절편이 0과 b인데 b를 만약에 음수라고 가정을 하면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b가 되는 거겠죠. 여기 절편이 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b가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빨간색 2차 함수와 여기 hx 그래프 사이에 교점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따라서 b는 우리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 문제에서는 교점을 갖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b를 양수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풀이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hx 그래프를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설명드린 대로 hx식은 구간에 따라서 0 또는 1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요게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4분의 3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이고요. 요거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값 1일 때, 요렇게 3번 hx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요 x값 구간이 4분의 1 구간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자, 0에서 1까지의 구간을 길이 4분의 1이 되도록 이렇게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4분의 1, 2분의 1, 여기가 4분의 3, 여기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상수함수 1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간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구간은 이렇게 상수함수 0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간은 다시 이렇게 해서 상수함수 1을 그려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상수함수 0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점 하나 이렇게 해서 hx를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여기 위에 그려놓은 2차 함수 그래프를 같이 합쳐서 그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절편은 고정되어 있고 요 절편은 움직이는 값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요 b 값을 하나 정해서 그림을 예시를 들어서 하나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렇게 덧칠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b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의 교점은 여기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요 b를 자, 위치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바꿔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찰을 하다 보면 첫 번째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요 점을 지나는 경우, 자, 요 점을 지나면 그래프는 더 올라가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b가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 b의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는 지금 요 점을 지날 때이고요. 요 점의 좌표가 지금 4분의 1,1이기 때문에, 자, 4분의 1,1을 지나갈 때에 b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2차 함수식에 4분의 1,1을 각각 대입하면, 자, 1은 마이너스 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자, 이 식을 만족하는 b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12분의 1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교점의 개수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절편까지 셋 해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요 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점을 지나가게 되면 그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이 어디냐면 지금 4분의 3,1이 되고요. 4분의 3,1을 지날 때 b의 값이 얼마인지를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3,1을 똑같이 2차 함수식에 대입을 하면 1은 마이너스 6에 4분의 3에 4분의 3 마이너스 b.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b 값을 계산해 보면 36분의 3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해서 교점의 개수는 3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될 때가 교점 개수가 가장 많은 때이고요. 그러려면 b의 범위는 처음에 구한 12분의 1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고, 두 번째로 구한 36분의 3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만 교점의 개수가 최대 3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오시나요? 제가 중간에 상황 하나를 설정을 해드렸죠. 네, 면접관이 돌발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렇게 돌발적인 질문을 하였을 때도 당황하시지 말고 차근차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여러분이 당일날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준비된 문제 중에 일부 못 푸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일부 못 푸는 문제 생겼다고 해서 나는 망했다 이런 표정 절대 짓지 마시고요. 분명히 면접관들은 힌트를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힌트를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긍정적인 태도라는 건 여러분 표정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되게 힌트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밝게 웃으면서 끄떡끄떡 이렇게 몸짓도 하시고 네네 이렇게 말도 같이 긍정적인 언어도 사용을 하시면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합격을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치 IDA 입시연구소 소장 이우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